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쨌든 주가 가격적인 부분의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등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솔직히 이제 현대차만의 어떤 현대차 그 기업 하나만의 내용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지속 언급을 드려왔지만 사실 시장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오던 내용들이에요. 뭐 2025년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뭐 전기차 브랜드부터 해서 이 회사에 갖고 있는 어떤 이 GMP 그런 기술력, 그 다음에 또 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같은 기술력, 그 다음에 같이 협력업체라든지 현재 계열사 안에서의 어떤 뭐 또 뭐가 있죠? 전기라든지 수소 쪽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등등, 자동차만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거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정말 또 제가 포인트적으로 우리가 삼고 싶은 부분은 뭡니까? 미래 먹거리라는 거. 미래의 것을 지금 우리는 주식을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래에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또 미래에 다가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부터가 진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너무 흥분을 했는지. 아무튼 지금 뭐 삼성전자가 훨훨 뛰고 뭐가 뭐 셀트리온 훨훨 뛰고 하니까 막 괜히 또 들고 있으신 분들 막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는 뭐 그러면 3월 달에 바로 그런 시세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수 대비해서 뒷북치고 있는 종목인 거예요. 물론 뭐 그냥 가격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면 뭐 밸류가 어떻고 앞으로 좋아질 거 어떻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과 지수와 대비해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뒷북이에요. 그렇죠? 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이제 막차를 타고 삼성전자 그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고 주목받을 때가 있고 그 업종이 어떤 주도하는 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좋은 종목이고 좋은 기업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딱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보유를 해야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유를 해야죠.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보유해야죠. 그렇죠? 자, 어쨌든 좀 들어가서 지금 현재 경기 상황과 맞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한번 또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보시면 19만 2천원으로 한 해를 마감을 했고요. 그쵸? 19만 2천원으로 한 해를 마감을 했고, 사실 현대차도 전체적으로 넓은 폭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나와준 건 맞아요. 사실상 좋은 시세가 나와준 건 맞고, 올 한 해도 괜찮은 어떤 성과로 마무리를 잘 했고, 그래서 앞으로 뭐 시세적인 부분으로는 사실 뭐 한 17만 원이 이제는 미니멈이 되어주는 가격이 되면은 거길 딛고 충분히 더 좋은 시세가 나올 텐데, 18만 원, 17만 원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좀 받고 올려주면 좋은데, 일단 시장에 어떤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어떤 특정 포인트들을 지지받으면서 충분히 또 우상향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현대차 영상을 찍어 드렸던 거에서 댓글을 이제 몇 개 한번 같이 좀 살짝 볼게요. 사실 현대차 뭐 기업 내용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 댓글이 뭐 이걸 뭐 많이 달리고 적게 달리고 저한테도 뭐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그 댓글이 좀 달리면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같이 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뭐 이렇게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제가 가진 종목 리뷰가 많아서 듣고 있는데 일반 배속으로 두고 들어도 전혀 느리지 않아 좋고 2배속 놓고 들어도 다 들리네요. 야, 저는 아직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제 영상을 2배를 놓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들리는지. 근데 들린다고는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전달력이 좋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VIP 회원님이신데 또 차 이미지를 이렇게 해두셨네요. 그렇죠? 요 차 이거 뭐 각그랜저입니까? 아닌데 이거 폰인가? 이때부터 해서 현대차를 사놨으면 이거 참, 그렇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항상 감사드리고. 자, 2025년까지 생각하고 계시다. 18층에서 구입해서 이제 조금 이익 났는데 총알 있으면 지금 더 사도 될까요? 자, 뭐 사실 이 한 종목의 비중이 과하지만 않다라고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비중만 담지만 않고 또 2025년까지 편하게 좀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요, 충분히 더 사도 된다라고 봐요. 뭐 지금 짜잘한 뭐 10,000원, 20,000원 요런 등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저기 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30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서 30만 원 뭐 이렇게 이상 보니까 이거를 사실 뭐 지금 만 원, 뭐 5천 원, 2천 원 이거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괜찮다라고 봅니다. 자, 현대차 관심 있는 구독자인데요. 네. 현대차 우선주는 어떤가요? 우선주라는 거는 사실 원래는 이제 주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우다. 그러면은, 자, 삼성전자 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어떤 주가에 대한 차익과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원래는 이제 배당이 됐든지 이렇게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이제 우선적인 권리를 받는 거고, 대신에 경영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영권이나 의결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게 이제 우선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 뜻과 맞다라고 하면은 뭐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우선주를 매입하고 싶으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주가 차익을 노리는 건지, 뭐 이거 이제 포커스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초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현대차로 들어가느냐 우선주로 들어가느냐, 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차 시동이 좀 늦게 걸리네요. 급발진이 아닌 속도 맞추어 목표가까지 사고 없이 아우,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시동이 좀 늦게 걸린다? 아니요. 시동은 걸렸다라고 봐요. 시동은 걸렸는데 이제 건강하게,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 예열을 시키고 있는 거죠. 엔진을 무리하게 다루지 않고 좀 뭐랄까요, 예열을 시켜서 가고자 하는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사고 없이 잘 달려주길 바랍니다. 그쵸, 사고 없이 잘 달려. 근데 혹시나 행여나 사고가 생긴다. 근데 그 사고가 대형 사고나 폐차를 시켜야 되는 사고가 아니라 약간의 접촉 사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접촉 사고에서의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보험이 이제 또 하나의 현금이 되겠죠. 그렇죠? 현금 비중,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무시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녀도 되지만, 나는 지금 살짝 접촉사고 나서 스크래치 났다? 에이, 그냥 뭐 타지 뭐. 타셔도 돼요. 그냥 타셔도 되지만 난 좀 깔끔하게 좀 하고 다니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보험 처리가 됐든 현금으로 돈을 주고서 수리를 하든, 그러면 이제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에 혹시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당금 이슈가 나왔을 때도, 그렇죠, 오히려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로 반영이 됐잖아요. 저도 이때 당시에 이제 회원님들께 추천을 해서 16만 2천 원대 바로 추천을 드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럴 때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비중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정말 이런 아주 황금 타이밍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험 처리하는 것처럼 현금이 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또 매입이 가능하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을 할 때 싸질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도 좋고, 아니면 묵직하게 해서 그냥 들고 쭉 가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표현을 좀 바꿔보면 예열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매일마다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준하게 또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또 댓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말이고 연휴고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대에는 댓글로 또 피드백하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굉장히 또 즐거울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어제 제가 사실 좀 그런 거를 봤어요. 뭐 이런저런 이제 저도 데이터를 취합하고, 저도 항상 공부를 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런 시장에서는 기술 분석을 좀 하자, 요런 시장에서는 가치주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또 시장을 제가 또 잘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위기 파악은 좀 합니다. 눈치를 좀 채면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때에 맞는 어떤 필요로 한 것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틀은 있는데, 사실 12월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웠던 거는요, 업종, 테마, 기타 등등, 그리고 또 특정 종목, 이서 굉장히 자금의 이동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옮겨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손실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딱 그냥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수익률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간 과정도 못 버틸 만큼 흔드는 종목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정도의 변동성은 추후에 이제 우리가 3월달 공매도 거래가 되게 되면은 일상화가 돼야 돼요. 공매도에 주 타깃이 되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그만큼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비중을 많이 실는 습관이 있거나 현금 비중을 안 가져가시는 습관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장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그냥 공격적인 성향이거나,
근데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완전 장투하시는 분들이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가시면 돼요. 목적지까지 가시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샀는데 뭐가 빠지고 불안해.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현금 비중을 종가 기준으로 30%를 맞추는 습관을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한 1, 2월까지 괜찮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적어도 1월은 좀 괜찮을 것 같고 2월도 한 초중순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맞게끔 흘러갈 때는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조금 주춤하는 시장이 나온다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를 해주시는 습관을 좀 지금부터라도 들여가시는 게 앞으로 좋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이번에 사실 재무의 어떤 가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환율의 변동성을 결코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의 판매 비중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율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도 환차익이나 환차손도 같이 계산을 좀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밸류를 평가할 때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신흥국들의 주식과 그러니까 딱 신흥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아시아권의 어떤 화폐 통화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여왔어요. 사실 그렇죠. 미국은 앞으로 또 대규모 부양책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편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언제 진입이 되냐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건전한 인플레로 가느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수요와 공급의 이 틀이 맞지 않아서 약간 그냥 좀 오버된 버블의 인플레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전하게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런 타이밍부터 또다시 금리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통화 공급량을 좀 컨트롤하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런 말까지 나와요.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중국이, 이런 얘기도 또 있어요. 중국이 향후 몇 년 내로는 이제 미국을 경제적으로 제낀다. 그래서 자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 포함해서 경제 쪽에서는요, 이 작은 미세한 소리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코로나 3월달에 3월달 돼서 그렇게 폭락 나올 때야 돼서 와 코로나 큰일 났다 했지만, 사실 중국에서부터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먼저. 그렇죠? 연말부터 해서 계속 먼저 이슈가 나오고 있었고, 구정 전에도 계속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마스크 끼는 사람 끼고 안 끼는 사람 안 끼고 한국 괜찮아 하다가 한국까지 퍼지고 전 세계 퍼지고 대폭락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항상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무시를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오보이거나 혹은 뭐 그냥 단순 추정이거나 이랬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결코 우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상상만 좀 해보고 계산만 대충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중국이 강세가 돼서 나중에 진짜 위안화가 뭐 기축통화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안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되지 말란 법은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 환율이 크게 반등을 하냐 마냐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뭐 신흥국 통화들의 강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에 실적적인 부분에 뭐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단순하게 뭐 차가 많이 팔렸네, 기술력이 좋아서 뭐가 됐고 새로운 신제품 나오고 신모델 나오고 다 좋아요. 좋지만 많이 팔리고 뭐하고 다 좋아요. 근데 똑같은 양을 판매를 했어도, 예를 들어 해외 판매 비중이 많았을 때 해외에서 이만큼 똑같이 판매를 했어요. 뭐 어떤 때는 요만큼 어떤 때는 요만큼, 근데 그때 당시 환율이 어떤 때는 뭐 1,100원, 어떤 때 환율 1,200원, 그렇죠? 어떨 때는 뭐 한 또 1,050원,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이익 측면으로, 이익에 포커스를 뒀을 때는 분명히 갭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런 갭으로서 기업의 밸류를 평가하게 되니까 약간의 좀 미세한 차이는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뭐 보유는 하고 가는 건 맞아요. 아까 댓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종목 지금 시동 걸고 예열을 하고 있어요. 예열을 하고 있고, 전기차 모델들, 우리가 전기차를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보는 것처럼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줄줄이 되면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고 인지하시면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건 일단 팩트고요. 비중만 너무 무리하지 말자. 왜?
중간중간에 계속 담아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현대차에 몰빵을 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도 일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담아놓고 나머지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수익이나 뭐 단기적인 관점 혹은 뭐 중기 관점도 포트를 좀 골고루 구성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성격과 성향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해서 이런 것들로 계속 시드가 커지고 있잖아요. 시드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현대차를 예를 들어 5%만 넣어놨다. 전체 시드 중에 5%만 넣어놨다. 그럼 이제 나머지 95%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시드를 계속 또 이렇게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키워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전체 시드로 보면은 처음에 매수했던 5%가 비중이 줄어들겠죠. 4%, 3%. 그럼 나중에 또 2% 더 담아도 되고. 그렇죠? 금액은 커져가고 보유 주식수는 늘어가는데 이게 오히려 비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가지고 시드를 키워가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기적 관점,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 그렇죠?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약간 단기적인 매매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내년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금요일이 아니죠. 언제입니까? 자, 오늘 지금 현재 녹화 기준 31일이고 수요일날,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29일날 편입해서 30일날 수익 실현 한 10% 가까이 했던 센트럴 모텍, 그 다음에 원방테크 한 5%대, 그 다음에 종근당 홀딩스 13%까지 올랐지만 이건 보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더 가져갈 예정이고요. 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자, 아이큐어 같은 종목도 이제 슬슬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일선 위로 탈환했고요. 이제 21선을 돌파를 해주냐 마냐가 이게 사실 단순히 20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매물대적인 측면으로도 이 라인의 돌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큐어도 손절은 좀 짧게 잡고 대응해 보시면은 충분히 좀 괜찮으실 것 같고, 6만원이면은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6만원 이탈이면 거의 마이너스 5%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5% 감안하고 내가 한번 이거 단기 스윙 패턴 접근해 보겠다면은 충분히 매력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원에서 6만 3천원 정도 매수 한번 포지션 잡아보시고 6만원을 그냥 종가 기준으로 이탈할 때 손절 잡고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인바이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하나기술과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이제 추세를 좀 이런 포인트 때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총 대비해서 터졌던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인바이오도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데 해보려면 또 해볼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거나 손절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지 마시고요. 아이큐 관심 가지셔도 되고, 아이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의 폐실 패치 치료제,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또 다른 쪽으로 엮이기도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임상도 뭐 나쁘지 않은 어떤 파이프라인인데 그것보다도 코로나 쪽으로 좀 더 엮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그 TDDS라는 기술력이 있어요. 그 이제 패치형 이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뭐 파스 같은 유형인 거겠죠. 붙여서 약물을 체내에 전달하는 그런 건데,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나 이쪽으로도 적용을 시키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더 급등이 막 나온다기보다도 이런 짧은 폭 안에서 뭐 7만 원대까지 해서 요 폭 안에서만 좀 재미를 좀 봐볼까 싶으면 한번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벤트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연휴 기간 정도 보고 있는데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먹거리가 더 많아진 어떤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VIP원님들이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들 계속 지금 편입을 시키고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속 편입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더 시세 나오면 이제 말씀 못 드리겠죠. 그렇죠? 아직 괜찮고 저렴한 단가일 때 편입을 시켜드리는 거고, 주말이어도 괜찮아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 주말 그 연휴 동안에 며칠 그거 나 3일 4일이 너무 아까워서 나 도저히 그 시간에 못 들어오겠다. 진짜 너무 억울하다. 말씀하세요. 저라도 따로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뭐 5,000원 꼴 정도 되면서 이미 50%를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안에 와서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 자료 같은 것들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 주말에 또 어떤 라이브, VIP 회원님들 대상으로 라이브도 또 진행을 할 계획이고 하니까 주말도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 안 돌아간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또 함께 준비할 거 해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벤트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진행하고 있을 때,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관심을 가져라. 이게 팩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말에도 괜찮으니까 성함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모든 분들 한 해 고생 정말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또 지금 문의를 주실 분들, 저와 함께 또 2021년을 또 힘차게 시작하면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가 되는, 주가 되는 그런 한 해를 한번 같이 만들어 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